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나왔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낮았었고 3분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속에서 지금 대형주도 괜찮았지만 중소형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었던 장이었습니다. 살짝 아쉬웠던 건 기술주가 떨어졌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한눈에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덕분에 달러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영향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포문은 금융주가 열었는데요. 금융주가 잘 실적을 내게 되면서 초반의 분위기 아주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 역할을 상황에 따라 맡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반등을 좀 주게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63,000달러를 육박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보시게 되면요. 테슬라부터 보시겠습니다.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이 로보택시에 대한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TSMC가 되겠습니다. AMD발 훈풍의 강세를 치는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은 토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죠. 하지만 이 뉴욕 증시는 금요일 날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부양책을 계속 기다리게 되면서 대부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호평 속에서 이날 강세를 띄웠습니다. 자, 다음엔 모닝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6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토요일에 발표했었던 중국의 3차 부양책입니다. 결국에 시장에서는 실망했다. 약간 이런 쪽으로 움직였었고요. 오늘 관련해서도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미국에 이어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K-워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HBM 반도체에 관련된 이 초순수라는 그런 물이 되겠는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호재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고요. 개별적으로 한화 오션이 있습니다. 노사 갈등 마무리했고요. 선박 엔진과 조선주까지도 이러한 훈풍들은 이어질 것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닝 리포트 체크할 텐데요. 동국제약부터 보시겠습니다.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이제 상품의 좀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 전략도 좀 바뀌었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삼일제약이 됩니다. 글로벌 공급 CMO 계약 체결 이후에 이제 후속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재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세한 분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제일 좋았습니다. 0.9% 오르면서 3대 지수 중에서 탄력이 긍정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이 0.6%, 나스닥 0.3%로 중소형 땅,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투자 심리가 괜찮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실 텐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일입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전망치가 0.1% 상승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하회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년 대비 1.8% 상승을 했고요. 이날 변동성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뺀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 오르게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에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하게 되면서 상쇄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덕분에 달러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이 은행주들의 호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3분기 본격적인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선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가 예상을 상회한 3분기 수익과 연간 이자 수익 전망이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는 예상치를 웃돈 수익, 그리고 블랙록은 자산 운용 부분에서 3개 부문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UBS 측에서는 금융업이 잘 되면 경기의 연착륙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고 향후 몇 주 동안 다른 산업의 실적 발표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연결해서 비트코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CPI 영향으로 인해서 6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이 되겠는데요. 하루 만에 6만 2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24시간 전 대비 6.3% 오르면서 62,898달러. 그러니까 전날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9월 PPI 상승률이 금리 인하 속도에 이러한 대한 기대감을 다시 키우면서 비트코인이 오른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년 전에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 상환 기한을 연장한 것도 가격 상승을 도왔는데요. 연장을 한 이유는 아직 많은 채권자가 상환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 증시도 올랐고 비트코인도 상승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좀 많이 밀렸습니다. 8% 후반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대부분 투자 회사들의 매물들이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 덕분에 테슬라는 하락했지만 경쟁 업체들, 우버, 그리고 리프트, 알파벳, 자, 이런 회사들은 반대로 강세를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날 테슬라 8.7% 하락하면서 21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운드리 강자. TSMC가 되겠는데요. AMD발 훈풍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AMD에서 이 리사수 CEO가 신규 칩과 관련해서 TSMC 말고는 다른 칩 제조업체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고요. UBS 측에서는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악재가 있지만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날 TSMC 같은 경우에는요 2.7% 상승하면서 190달러에 안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많이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토요일에 예정됐었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토요일날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선은 기대치가 반영됐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는 또 여행주들도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핀두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2% 오르게 되면서 1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증권사의 호평 속에 강세를 띄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제약 섹터 내에 가장 강력한 신규 약품 사이클이 진행 중인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앞으로 2년 안에 5개의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덕분에 일라이릴리는 2.3% 오르면서 9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